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40% 상승, 코스닥은 2.1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한 3일 전으로 좀 되돌아가 보죠. 미국 대선이 이제 투표가 마쳐지고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좀 올렸던 방송에서 제가 좀 드렸던 멘트는 트럼프가 되건 바이든이 되건 일단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사실상 정해져 있고요.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오기만을 시장은 손꼽아 좀 기다리면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좀 보여줬고, 그렇게 좀 제가 멘트를 드렸고요. 시장은 아마도 상방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건 바이든이 되건 빨리 이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종료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좀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시장의 어떤 뭐 금리나 국채 상황들을 보면서 금융주들이 또 많이 올랐었죠. 바이든 쪽으로 베팅이 되어졌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저의 생각이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나름대로 바이든 쪽으로 베팅을 해서 무리하게 종목들을 편입하진 않았지만 뭐 이제 한두 종목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개표가 진행되면서 초반에 트럼프가 우세를 띄웠고, 모든 언론의 어떤 릴리즈 되는 상황들을 봐도 거의 정말 뭐 트럼프가 되는 것처럼 모두가 다뤘었죠. 대부분의 전문가 분들도 또한 야 정말 트럼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어제 장이 마감이 되고 나머지 개표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바이든의 역전승으로 지금 거의 이제 굳혀지는 상황이 되었고, 바이든 쪽으로 승리가 어느 정도 이제 확실시 되어지자 시장은 정말 폭등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한 것처럼 시장의 방향성은 변함이 없어요. 트럼프가 되건 바이든이 되건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간 가운데서 그 안에 테마나 종목별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장은 어찌 됐건 상방으로 자리를 잡고 갈 수밖에 없다. 어쨌든 제가 미국 대선 전날에 제가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결국은 다 좀 어느 정도 예측은 맞아 떨어졌던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코스닥이 급하게 좀 조정이 나올 때 상당히 두려움에 떨 수도 있는 자리였고, 요때 당시에도 제가 멘트로 뭐 미국 대선 전까지 해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 우리가 막 일각에서 두려워하던 막 폭락, 급락, 3월의 어떤 그런 재현, 요런 일은 벌어지기 힘들다. 지금 유동성 장세로 장이 여기까지 왔고요. 이 유동성 장세의 마침표는 결국은 금리 상승 조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상승장이 이런 식으로 밋밋하게 마무리되긴 좀 힘들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 정도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미국 대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증시는 아마 상방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렇게 멘트를 좀 많이 드렸었고요.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걱정거리 리스크는 이제 딱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불복으로 인한 어떤 그 대선 승리의 어떤 지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전에 2000년에 부시랑 엘고랑 맞붙었을 때 표가 이제 500표 차이가 나면서 이 부분을 뭐 재검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결과가 한 달 정도 딜레이 됐고, 이때 당시에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랑은 상황도 좀 다르고요. 몇만 표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뭔가 민심도 트럼프의 이 불복 행동에 대해서 막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까지도 지금 뭐 어제 나스닥 미국 증시가 폭등을 하고 지금 미선물 또한 폭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걱정하고 있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이제 경기부양책이 합의가 좀 빨리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뭐 교착 상태로 또 딜레이가 된다거나 요렇게 되는 부분이 이제 지금으로서는 가장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은 뭐 바이든의 당선이 좀 확실시 승리가 되고 그 다음에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뭐 상승이 나오면은 이 상승을 좀 즐기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야, 이 정도 기세면은 전고점까지 한 900포인트 되는데요. 전고점까지 크게 우려할 만한 조정 없이 생각보다 좀 일찍 도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장은 일단 뭐 내일 정도까지는 크게 걱정할 거 없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장 보고 또 방송 통해서 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리딩반은 한 종목 매매가 있었고요. 저희가 뭐 이제 스윙 개념으로 가지고 가는 종목들이 뭐 홀딩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 매도했던 게 없어서 장은 좋은데 장중에 좀 많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셀레믹스라는 종목을 장중에 좀 단타 종목으로 좀 삼아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뭐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신규 상장 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바이오 업종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의 어떤 스타트를 끊었던 종목은 박셀바이오가 되겠죠. 정말 엄청난 힘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뭐 피플바이오가 좀 따라가다가 박셀바이오가 하루 정도 쉬니까 그 자리를 이제 또 대장을 꿰차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앞타머 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방금 말씀드린 셀레믹스도 강한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테마로 좀 분리가 되고 있는 위드텍 그리고 센코 이렇게 두 종목도 뭐 둘 다 이 현상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명확한 급등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 좀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들 중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전부 다 신규 상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박셀바이오가 이제 정지가 풀리고 어떤 흐름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나머지 뭐 종목들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까지의 모습을 보니까 아마 오늘 아니면은 내일 오늘도 약간은 과열 구간에 들어왔다 그렇게 보여져서 뭐 내일이나 다음 주 뭐 길어봐야 월요일 화요일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 신규 상장주들의 강세는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고점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져요. 사실 오늘부터 조금 과열권에 들어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셀레믹스가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할 때에는 양봉이 이렇게 좀 길지 않았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봉이 윗꼬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조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여기 이날 이틀 전에 종가이고요. 어제 시가 부근까지 좀 눌려가지고 이 구간에서 좀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 저희가 매수가 좀 이때 당시에 28,85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지고요. 오후에 이제 앞타머 사이언스나 피플바이오가 급등이 나오니까 셀레믹스도 좀 따라서 반등이 나와서 저도 뭐 이제 어쨌든 단타로 좀 들어갔던 부분이라서 한 5% 정도 빠르게 수익을 내고 좀 마감을 했던 그런 익절하고 나온 그런 매매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매매들을 이등주 혹은 후발주 짝짓기 매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어떤 뭐 이등주나 후발주들이 대장주를 보면서 좀 따라다닐 때 특히 좀 매매를 할 때 잘 써먹는 것들이 이제 대장주가 상한가를 들어가게 되면 후발주들의 수급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타점을 잘 잡으면 이 이등주 짝짓기 매매도 상당히 좀 유효하게 써먹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트럼프의 우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그 급락이 나왔었던 바이든 관련주들 뭐 친환경, 신재생, 그린 뉴딜 관련주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좀 끼가 좋고 급등락이 좋아서 대장으로 생각했던 오성첨단 소재가 어제 종가가 저가가 마이너스 한 25%니까요. 거의 뭐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 갭 시원하게 좀 뛰어서 시작을 했고요. 일단 제 오늘의 시나리오는 어제 이 충격받은 바이든 관련주들이 어제의 뭐 시가까지 회복을 한 번에 오늘 하기는 좀 힘들 가능성이 크다. 오늘 혹은 뭐 이제 내일에 걸쳐서 흐름을 좀 만들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사실은 봤어요. 어제 사실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갭 띄우고 이런 식으로 양봉을 뽑아내기는 좀 그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마 관련주기 때문에 조금 논외로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린 뉴딜이나 신재생 에너지 뭐 이제 관련주 쪽이 미국 증시에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지금 최대한 신중히 좀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이나 다음 주 먼저 그러니까 바이든의 승리가 완전히 확정 지어지고 나서 이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성첨단 소재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솔루션이 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제 급락했던 그린 뉴딜 관련주 중에서 어제의 시가를 뚫어낸 종목은 지금 하나솔루션이 뭐 지금 거의 좀 유일해 보이거든요. 유니슨도 회복을 못했고 신성이엔지도 좀 회복을 하지 못했고요. CS윈드도 마찬가지고 탄소배출권 관련주인 한솔홈데코도 음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하나솔루션이 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제 눈에는 하나솔루션이랑 한솔홈데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성첨단 소재, 이렇게 세 종목 정도가 조금 흐름이 다른 뭐 이제 유니슨이나 뭐 신성이엔지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좀 더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력이나 태양력 관련주들이 워낙 앞 구간에서 시세를 정말 많이 내고 그 파동의 끝자리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동이 다시 시작된다 라는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이나 뭐 한솔홈데코 이쪽으로 눈이 조금 더 가는 거는 사실이고요. 한솔홈데코는 여기서 이제 한 파동, 두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한 세 번째 파동을 그리고 시세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과정으로 갈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어설프게 쌍봉 만들어내고 좀 시세가 마무리가 될지,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즈랑 데아티아이가 어제 트럼프 관련주로 해가지고 급등이 좀 나왔었다가 간밤에 이제 역전이 되니까 당연히 시세의 원위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아주 뭐 오래전에 방송에서도 뭐 두세 차례 참 많이도 말씀드렸던 건데, 자꾸 어떤 그 이벤트성 매매를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어제 뭐 누가 봐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너무 형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뭐 고가권에 좀 들어가서 당선되고 갭까지 뭐 이제 상상을 하면서 뭐 종가 베팅을 하신다든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신다든지 그러실 수가 있었을 텐데, 뭔가 좀 내가 오버나잇을 하는 가운데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서 급등 급락하는 이런 매매들 좀 좋아하시다 보면은 득보다는 확실히 실이 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뭐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중국과의 뭐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누가 되든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아마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와 바이든의 좀 다른 성향은, 트럼프는 말을 굉장히 그 터프하게 거칠게 하는 반면에 의외로 또 행동은 조금 말하는 것보다는 좀 덜한 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이든은 좀 반대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상당히 젠틀해 보이고 하지만은
뭐 그 하는 행동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트럼프만큼이나 어떤 터프한 결단을 많이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뭐 재료 자체는 아직도 많이 좀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제가 혹시 이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한 요 정도 양봉에서 절반 딱 넣어놔 가지고요, 제 평단가가 아마 이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때 정리를 할 것 같고요. 고가권에 물려 있으면은 뭐 여기서 지금 손절을 치기에는 그렇게 의미가 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비중 조금 줄여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뭔가 좀 재료를 엮어서 반등이 나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하TI도 마찬가지고요. 남북경협주는 특히나 뭔가 좀 뉴스가 없으면은 자체적인 종목의 힘으로는 올라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종목이기 때문에 뭔가 상방으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뭐 관계 개선, 북미나 뭐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뉴스를 기다리면서 사실 시간을 좀 보내셔야 될 인내의 고통을 좀 견디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나는 몇 주일 혹은 뭐 몇 달씩 들고 있을 자신이 없다 하시면은 뭐 결단을 내려서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뭐 한 요 정도라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거나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는 뭐 그냥 길게 볼래 라고 생각을 하면 뭐 어찌됐건 언젠가는 뭐 어떤 뉴스로든 한 번쯤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고 종목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유니언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대하TI도 그렇고 이제 트럼프가 승리하지 못한다고 해서 완전히 뭐 그 생명을 어떤 종목의 상승 원동력을 잃을 만큼의 그런 또 테마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랜만에 오늘 빅히트가 반등이 좀 있었고요. 빅히트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장 첫날부터서 아마 추가 하락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었고, 상장 첫날에 거의 먼저 한 11조까지 시가총액이 갔다가 뭐 요때 당시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아마 4조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한데 4에서 한 5조 정도 아마 시총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가 바닥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급 드렸던 적이 있는데, 거즘 그 정도에서 저점을 좀 잡고 돌림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지금이 이제 5조 한 3천억 정도 되니까요. 뭐 스윙이나 뭐 중기 투자 정도로 좀 길게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구간 안에 좀 들어올 때마다 뭐 분할 매수로 좀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올랐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면 뭐 조금씩 매수하는 방법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11월 15일까지인가요? 단기 이제 보호회수 풀리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 15일 정도까지는 조금 조심하면서 추이를 좀 잘 지켜보면서 물량을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전일이랑 뭐 전전일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던 5G 관련주들이 오늘은 사실상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 관련주처럼 엮이면서 큰 상승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5G 관련주는 뭐 트럼프 관련주라고 딱 특정 지어서 말하기는 좀 그래요. 바이든, 트럼프 둘 다 어떤 대표 공약으로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뭔가 그 바이든의 승리를 빌미 삼아서 약간 이제 하루 정도 쉬어간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더 강하게 든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필시 공략을 해야 될 섹터로 저는 지금 5G를 보고 있고요. 어제 방송에서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진 시스템이나 뭐 다산 네트워크스, 뭐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정치 테마주들이 시장이 뭐 어제 오늘 같이 이런 식으로 뭐 급등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정치 테마주들은 평소보다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거나 평이할 때보다는
조금 힘을 덜 쓰게 되죠. 아무래도 수급 자체가 이런 테마주들보다 시장이 급등이 나올 때는 뭐 이제 수급 종목들, 섹터 종목들, 뭐 5G, 2차전지 뭐 이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쉬어가는 느낌이 강하게 보이는데요. 아주 잘 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윤석열 관련주 서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덕성 요렇게 있는데, 지금 덕성은 자리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현이 조금 더 안정적인 좋은 자리로 보여져서요. 여기서 5일선 깨지 않고 또 이런 식으로 추세 한번 올라타고 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화이자 관련주인 KPX 생명과학이 급등 후에 눌림 구간에서 이렇게 또 바닥 다지면서 잘 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얘가 요 가격대 요렇게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어떤 박스의 저항권 이 어떤 구간이죠. 만 뭐 450원, 500원 이 구간을 좀 넘어서면 한번 흐름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 같이 원래는 KPX 생명과학이 화이자 대장주였었고요. 그 자리를 2등주였던 제일약품이 대장을 꿰차면서 지금 급등 후에 박스권 자리에서 지금 일단은 고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뻗어 나가려고 준비를 중인 건지, 이렇게 가다가 툭 하고 떨구는 모습인지, 일단은 요 정도 이 가격 심플하죠. 이런 매매들은 여기 이 박스권을 딱 만들어 놓고 뭐 이 저가 라인을 뭐 손절 라인으로 본다거나 11선이 이제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11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접근해 본다거나, 그러다가 11선 깨면 뭐 손절하고요.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매매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녹십자 홀딩스 제가 어젠가요? 엊그제 방송에서 어제 방송이겠네요. 앞으로 좀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멘트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얘는 지금 높아 보이지만 여기서 또 내일 윗꼬리 채우는 뭐 슈팅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뭐 이런 구간에서 추격 매수해서 이 더한 상승을 먹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요 안에 구간 안에서 어떤 뭐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좀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찾아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